진지하게 우리 민주당의 경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기사 먼저 볼까요? 어제 충청권에서 치른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73.28%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까운 지지를 받았는데요. 참고로 박용진은 19.90%, 강훈식은 6.83%로 지지율이 저조합니다. 이제 전북, 전남, 광주, 서울, 경기 이제 5곳 경선만 남았거든요. 서울, 경기, 호남 권리당원은 86만 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118만 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분들 꼭 투표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중요한 팩트는요.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흥행이 실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전혀 거짓말입니다. 지금 투표율이 25%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온라인 투표만 25%인 거고요. 그 뒤에 ARS 투표가 이틀이 더 있어요. 전화 걸어서 하는 게 전화 받아서 하는 ARS, 본인이 걸어서 하는 ARS,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틀치를 뺀 상태에서 온라인 투표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투표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즉 ARS 투표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독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뭐 ARS 투표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거를 얼마 정도 투표율이 된다 이게 없어요. 즉 ARS 투표는 집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걸 안 올려놓는 바람에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론 보도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는 온라인에서만 한 투표만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걸 25% 수준에서 흥행 실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ARS 투표를 합치게 되면 예전에 최고 흥행을 했던 2021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42% 수준.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이 권리당원 투표가 현재 유권자만 120만 명이랍니다. 이게 당원 숫자가 아니라 유권자 숫자로만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그래서 이 권리당원 120만 명 중에 40%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50만 표 가까운 표가 이번에 표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분명한 변별력을 보여주어야만 앞으로 투표에서 더더욱 확실한 우리 쪽 진영의 승리가 가능할 거고요. 특히 남아있는 표들이 몰표가 아니죠. 원래 인구가 많았던 서울, 경기를 비롯한 본격적인 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호남하고 서울, 경기 남았으니까 호남하고 난다.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전북 시작해가지고 호남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호남의 선택이라든가 앞으로 서울, 경기 안에서의 선택의 변수가 결과적인 흐름을 좌우할 거예요. 근데 이제 투표 결과에서는 당연함과 놀라움이 좀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호남과 서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이 굳건한 75% 선을 지키고 있는 거고, 박용진에 대한 20%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강훈식은 오늘 강훈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사퇴할 것 같은데 보니까 사퇴를 하든 단일화를 하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훈식이 박용진을 밀 가능성은 없어져 보입니다. 만일에 이제 에이 그건 못하지. 그건 못하는 짓이니까. 그건 얻을 게 없는 미친 짓이니까. 그거는 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만일에 강훈식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단일화를 한다고 치면 80% 이상의 득표도 결국에 가서는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있을 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현재 이재명 의원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최고위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에서 지금 순위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위는 정청래 후보고요. 28.22%입니다. 그리고 2위는 고민정이고 3위는 장경태 의원이고요.
그리고 4위가 서영교 의원, 그리고 5위가 박찬대 후보입니다. 많이 좀 떨어졌어요, 박찬대 지난주 같은 네.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박찬대 의원이 뭐 3위권에 있었는데 네. 지금 장경태 후보와 서영교 후보에 대한 표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장경태 후보하고 박찬대 후보가 바뀌어 버렸죠. 저번에랑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결과치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방송은 아닙니다만 저희 방송이 제안하고 밀었던 이른바 장경태 서영교 의원들한테 표를 몰아줘 갖고 우리가 일단 4명을 당선시켜야 된다는 거.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치면 고민정은. 그거 고민정이 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고민정 고쳐 쓰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쪽 의원으로 받아들여질 장경태 서영교 의원, 박찬대 의원까지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장경태 의원이 어떤 그 상승을 하면서 뭔가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맞았다고 손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 위기 상황을. 아니면 우리 방송 나오고 나서 이렇게 됐죠 뭐. 그쵸. 영향력이. 겸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안 주니. 네. 네. 아무튼 그만큼 맞죠. 많은 분들이 이 팀의 우승을 위해서 네. 개혁 세력, 새로운 개혁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선거에 임하고 있고 그러한 표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흐뭇하고 뭐랄까요, 좀 보람된 느낌을 가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하고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이 분들은 아직 자기 지역구가 표를 투표 안 했거든요. 윤영찬도 뭐 낙엽계들이 뭐 전남, 호남 쪽에 있으니까 윤영찬도 아직 안 까지. 윤영찬 근데 또 보니까 성남이에요, 지역구가. 성남이고 보니까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때 뭐 철도 무슨 위원으로 위촉까지 받았더라고. 그래놓고 배신 때린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네요. 아무튼 윤영찬에 대한 호남의 어떤 단죄람 좀 이상하고 호남의 어떤 그 교훈 그리고 경기에서의 교훈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수박들을 벌벌 떨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꾸준하게 본인의 어떤 그 정치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가장 사이다 발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깜짝 인터뷰로 서영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있는 경선 관련된 몇 가지 이 사안들을 한번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네. 안 받으면 이거 민망한데. 네. 우리가 섭외한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보고 계시겠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송작가 TV의 송작가입니다. 예. 네. 방송되고 안녕하세요. 있다고. 네. 일단 전화 인터뷰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네. 바로 이제 본문에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최고위원 경선의 어떤 열기, 만나시는 당원들의 어떤 그 상황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저희가 네. 보기엔 그렇거든요. 본인은 부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소감과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도 한번 두루두루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다니는 곳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네, 처음엔 서영교를 사실은 많이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우선 연설할 때 연설을 듣고 나신 분들은 아주 좋다.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 그렇죠. 제일 시원하시죠,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네,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투쟁력도 있고 실력도 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뭐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에 많이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현장에 갔더니
우리 그 개혁의 딸들이나 또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와 계십니다. 대의원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외부 현장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 당은 바로 이렇게 당원들의 힘으로 이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그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많아져서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해내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뭐 흥행 실패다. 뭐 예. 그들만의 잔치다. 이거는 완전히 언론의 공작질이나 다름이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강훈식 후보가 투표율이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당대회 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역대 2번째였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그랬고 마지막까지 가면 투표율이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조회수가 낮다 이러는데 각기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회수도 아주 높고요. 그리고 언론이 좀 더 저쪽 이준석과 윤석열의 싸움 막장 드라마를 보도하고 그것이 사실은 조회수가 높긴 하지요. 그거는 막장 드라마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심판의 조회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뭐랄까 축제의 조회수, 기대의 조회수, 희망의 시청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뉴스하고 막장 드라마는 시청률이 다릅니다. 네,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네. 자, 다음은 그 현재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사실 이제 고민정 의원 후보하고도 이제 비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가 워낙에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네네. 어떤 여성 정치인으로서 차별성과 역할론이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예, 그냥 딱 부러지게 고민정 의원이랑 비교한다고 생각하시고 여성 정치인이 해야 될 차별성, 앞으로 정부에 해야 될 역할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특별히 여성성을 이 정치에서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국 여성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여성 정치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성 정치인이 진출할 수 있게 기반과 당원 당규 개정, 입법 과정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하면서 내가 여성이니까 나를 좀 봐줘. 내가 여성이니까 내가 좀 약하니까 나를 좀 우선 대우해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남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차별하고 어느 한쪽을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남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동안 여성이 조금 더 억압도 있었고 또 소외돼 있었고 또 약한 세력이었고 그래서 이걸 시스템으로 강화시켜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좀 더 시스템과 입법과 정책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하니까 나에게 우선, 내가 열이니까 나에게 우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같이 가고 그렇지만 약한 게 있다면 시스템으로 받쳐주는 이런 정치 해나가고요. 여성이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싸우는데 선봉에 쓰는 게 저 서영교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는 태완입법, 사랑입법, 구하라법 수많은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소수와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일하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여성 정치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오신 업적도 있고요. 네. 늘 이제 안타까운 게 피해 사례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맞습니다. 붙여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예.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어떤 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는 당내 안에서 의원들의 리트머스로 당규 80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최고위원 선거전 안에서도 일종의 꼬리표처럼 또는 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 투표자들에 대한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솔직한 심정은 당원들께서 7만 명이 넘는 청원을 했습니다. 네. 이 당원 당규 80조가 아니라 당원 당규 안에는 청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바꿀 게 있다면, 세상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우리도 당원 당규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당원들이 의견을 낸 거잖아요. 네. 당원들이 걱정이 있어서 윤석열 검찰정부 경찰까지 장악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뻔히 보이는 술수, 네. 이것을 당원들이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당원에 있는 그 80조를 개정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선봉에 서는 의원들이 있을 때 저들이 정치적 공격을 해오면 그것을 당원 당규가 혹시 또 올가미를 씌워서 목을 죄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살펴달라라고 의견을 낸 거거든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고발당한 사람은 다 정치적 고발입니다. 그렇죠. 예, 정치적 언론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던지면 언론이 그걸 보수 언론이 극우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그것을 또 극우 행위자들이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정말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거고 언론 개혁을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게 횡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저희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약 20여 명이 고발당하고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정치적 기소인지 다 살펴봐야 된다. 이것을 당원들이 간파한 거죠. 네, 근데 마치 이게 이재명 후보를 두고 하는 얘기처럼 이재명 후보는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대장동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훨씬 더 많이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패는 주가 조작에 김건희가 훨씬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배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랑 엮으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내부의 총질이고 내부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당원 당규 개정은 청원 1호 시스템 중에 하나다. 그럼 그것을 살펴보는 게 당 지도부가 될 사람들의 자세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싶지만 저희도 한정된 네. 시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선거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꾸준히 지지받고 계시지만 네, 사실 네. 당선 여부가 지금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네. 걱정스럽고 호남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 이곳이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갖고 계시는 곳입니다. 네네. 이곳에서 사실은 1%는 여지껏 해왔던 전체를 뒤집어 엎는 숫자입니다. 호남에서 권리당원들의 득표를 해야만 저희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호남에 계신 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절실히 말씀드리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는 권리당원들께 전화 주시고 호남에 있는 분들, 전국에 있는 분들께 전화 주시고 카톡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승적으로 이번 최고위원 출마와 지금의 서영교 의원의 행보는 앞으로 이제 서영교라고 하는 우리 민주진영의 믿을 만한 의원 한 사람을 발굴해냈다는 의미에서도 그 가치가 큰데요. 앞으로 최고위원 당선에 상관없이 민주당 개혁과 대여 투쟁을 해나가기 위한 의원 서영교의 정치적 목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놓친 것 중에 대환입법, 사랑입법, 정인입법, 구하라법
모두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나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네. 제가 원래는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들이 생기면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유가족과 상의해서 그 법에 붙이고 그래서 통과되게 된 것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열심히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호남입니다. 제가 여순 특별법을 73년 만에 통과시켜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수 명예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 특별법도 저희가 완성해내는데 제가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지역 발전, 가장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전남 의원님들과 또 제가 만들어서 행안위원장 마지막에 방망이를 두들기고 통과했습니다. 전국을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뛰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세금에는 이자 정도는 붙여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랑 상품권 30조 만들어낸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께 돌려드려서 민생정치 제대로 하고 윤석열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정치보복은 제가 끊어내는 맨 앞에 그 앞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선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네. 이분도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으셨구나. 이거 목이 쉰 그 전화 인터뷰가 듣기 안타까울 정도로 뭐 많이 쉬셨네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저희 입장을 정리하자고 하면, 네. 송 작가님의 입장. 그래. 저희 방송의 입장, 네. 예, 송 작가의 개인적인 입장을 정리하자고 치면, 일단은, 이재명 의원한테 힘을 몰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 민주당의 개혁과 지금 있는 잘못된 사례들에 대한 개혁을 원하는가라는 모습들을 저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 중에 하나는 이제 대놓고 수박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의 민주당의 배지를 달고 있는 이 비개혁적인 수박들한테 니네들은 미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라고 하는 단죄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이 투표인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법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누구를 찍어야 된다, 몰표를 해야 된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민주선거제도화에서 누구를 찍자, 누구를 밀자라는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쪽 사람들한테 힘을 몰아줄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5석 중에 한 석은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한다면 그것은 고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민정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4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민정 못 고쳤을 것 같은데. 네. 못 고쳤으면 버리면 되지. 못 고쳤어요. 자, 네. 어차피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투표를 지금 열세로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의원 투표에서 저들의 조직표가 일어났을 때의 일종의 변화를 미리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장경태 의원과 서영교 의원,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박찬대 의원은 어떻게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의원에게 1차적으로 먼저 표를 몰아주시고, 그건 이제 남는 한 자리에 정청래 의원도 가끔 가다 껴주시면, 네, 별 무리 없이 우리가 원하는 순서와 우리가 원하는 의원들을 모두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권리당원들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41% 정도의 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더 많이 몰아가지고 역대급 1위 한번 찍으셔가지고, 비록 전애들이 30%밖에 가점을 안 줬지만, 네,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선거 결과를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민심을 몰아줬던 내용들을 저들이 알아야 대의원들도 그렇고 나중에 뽑혔던 최고위원들이나 당의 정책을 선명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안에서 현명한 투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번 인터뷰도 저희가 섭외한 게 아니라고 네. 들었는데. 네, 아니 뭐 지난번에 이제 보좌관님 연락 주세요 해갖고 보좌관님 통해서 연락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급하게 오늘 편성을 해갖고 거의 대본 없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어떤 서영교 의원의 진심이 와닿는 인터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렇게 엑기스만을 추구합니다. 박찬도 자. 의원님 쪽에서도 전화 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네. 뭐 안 주셔도 저희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진 네. 않지만. 저희가 이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나중에 모셔갖고 따로 하고 이런 거 할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네. 오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전화가 왔기 때문에 했다는 거. 우리가 해달라면 뭐 해줍니까? 네. 네, 말씀드리고요. 자, 강훈식 후보가 사퇴했네요 결국. 사퇴했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훈식 후보표가 없어지게 되면서 지금 투표율 계산이 다시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현재 75대 29도였던 게 80대 1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정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표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나와서 욕 먹다가 들어가시네. 계속 하지. 이왕 나온 거. 끝까지 한번 그래도 가보지. 마지막에 삐딱선 안 타고 박용진한테 합류 안 한 것만 해도 좋은 경험 쌓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하는 이유가 충청에서 자기 표 많을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해보자 했는데 이게 안 나와서 내려갔구나. 결국 자기 표심한테 상처만 받고 찍어준다 했던 놈들 다 어디 갔어? 우리 지역군데 표가 어떻게 경상도보다도 더 안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슬슬이 타장하게 되는 거죠. 어쩐지. 자, 윤영찬 전라도에서 다음 주에 극골 당하게 된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